여러분, 혹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이 처음엔 그냥 농담거리 취급을 받았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요, 미술계의 모든 규칙을 다 깨 부수고 빛 그 자체를 캔버스에 담아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 반항과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때는 1874년 파리입니다. 그때 미술계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살롱이라는 전시회가 있었어요. 뭐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말이죠. 한 무리의 젊은 예술가들이 우린 거기 안 나가 하면서 이 공식 전시회를 거부하고 아예 자신들만의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 그림. 이 그림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어요. 주인공인 모네를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되는 화가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완전히 새롭고 좀 급진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자 하고 이 독립 전시회를 열었던 거죠. 이때 한 비평가가 루이 르루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차라리 벽지무늬 그리기 전 밑그림이 이거보단 낫겠다. 와 정말 혹평이죠. 그러면서 이 그림 제목이 인상, 해돋이였거든요. 그 인상이라는 단어를 딱 꼬투리 잡아서 비꼬는 투로 이 화가들을 인상주의자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욕이었던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 이름이 결국 미술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아니 근데 대체 왜 그랬을까요? 좀 뿌옇고 어찌 보면 다 그리다 만 것 같은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 난리가 나고 미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걸까요? 이 반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당시 미술계를 꽉 잡고 있던 아주 빡빡하고 엄격했던 그 룰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모네가 바로 그걸 깨부수려고 했거든요.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이 기존의 규칙, 바로 아카데미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스튜디오 안에서 역사나 신화 같은 거창한 주제를 그려야 했고요. 붓자국, 절대 보이면 안 됐어요. 아주 매끈하게. 근데 오른쪽 모네는 어땠냐? 완전 반대죠? 이지를 그냥 들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앙플랭에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거창한 역사 대신 지금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삶을 아주 빠르고 거친 붓터치로 담아낸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밖에서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행동이 그 당시엔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모네가 진짜 그리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 그 빛의 효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네의 그림이 그냥 막 되는 대로 거칠게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아주 치밀하고 거의 과학적인 방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빛이 우리 눈에 주는 그 느낌, 그 감각을 포착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 핵심 기술이 바로 광학적 혼합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스마트폰 화면에 작은 점,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팔레트에서 물감을 미리 섞어서 칠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색깔들을 그냥 점처럼 콕콕 찍어서 캔버스 위에 나란히 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멀리서 봤을 때 우리 눈이 알아서 그 색들을 섞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감을 섞었을 때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반짝이는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섞지 않은 순수한 색을 쓴다. 둘째, 이걸 빠르고 짧은 붓터치로 툭툭 올린다. 셋째, 나머지는 관객의 눈에 맡긴다. 어때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린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이나 인상을 그린 건데 이게 과연 현실하고는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요? 그냥 화가의 기분 따라 그린 걸까요? 잠시 후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공개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그림을 분석했는데요. 그림에 그려진 태양의 고도랑 항구의 수위,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를 컴퓨터로 계산해 봤더니 이 그림이 그려진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나왔어요. 바로 1872년 11월 13일 오전 7시 35분. 와,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네의 인상은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현실의 아주 정확한 한 순간을 포착한 거였어요. 이런 과학적인 정확도를 보면 모네가 진짜 뭐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단순히 항구나 배를 그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진짜 그리고 싶었던 건 빛과 시간이 그 풍경을 매 순간, 매 초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 바로 그 변화 자체였던 거죠.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시간의 흐름을 도대체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 바로 모네의 가장 위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네가 내놓은 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같은 대상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린다. 바로 연작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대상은 똑같이 두고요.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빛이 바뀔 때마다 그 순간을 계속해서 그려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루앙 대성당 연작이에요. 그림들을 쭉 놓고 보면요. 모네에게 이 성당의 단단한 돌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새벽의 푸른빛, 한낮의 하얀 빛, 해질녘의 붉은 빛, 그 휙휙 지나가 버리는 빛을 담아내는 거대한 캔버스였을 뿐이죠. 불과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1892년부터 94년까지 이 성당 하나만 붙들고 그린 그림이 무려 30점이 넘어요.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가 빛을 쫓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네의 인생과 예술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시기일 텐데요. 그는 이제 밖으로 빛을 찾아다니는 걸 넘어서 아예 자신만의 완벽한 세상을 직접 만들어서 그리기로 마음먹습니다. 1883년에 모네는 파리 근교에 있는 지베른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는데요. 그리고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직접 정원을 디자인하고 가꾸기 시작해요. 특히 그가 공들여 만든 이 수련 연못은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의 마지막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이 그의 남은 인생 30년 동안 거의 유일한 주제이자 모든 것이 됩니다. 모네 예술의 모든 것이 집약된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결과물이 바로 수련 연작입니다. 규모가요, 어마어마해요. 거의 250점에 달하는 그림에 물과 빛, 하늘과 구름, 계절의 변화, 이 작은 연못에 비친 하나의 우주를 통째로 담아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아픈 사실이 있어요. 이토록 찬란한 빛의 걸작들을 그리는 동안 정작 모네 자신의 눈은 백내장 때문에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네가 이룬 혁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술의 중심을 무엇을 그렸는가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로 완전히 옮겨놓은 것. 진짜 중요한 주제는 저기 있는 사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비친 그 느낌, 그 인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모네는 우리에게 빛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주변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쩌면 늘 보던 풍경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